세계사 수능 특강 10강 문풀 4 이제 실전 문제 7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사이 시기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는 미국 독립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도 쭉 얘기했지만 미국 독립전쟁 자체가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사이 시기 문제로 나오면 이 미국 독립혁명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형태 중에서 가장 좀 난이도 있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하나의 모범 문제로 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기인지부터 볼게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 권리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 있네요. 이 행복 추구권은 미국 독립선언서에만 나오는 또 하나의 구분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했어요. 이 뒤에 있는 내용도 이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수립했고 정부가 이런 목적 파기하면 언제든지 바꾸고 새로 조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 맞고요. 네, 그리고 나로 가보면 입법권이 미국 연방의회에 속하고 행정권은 미국 대통령, 사법권은 연방대법원에 귀속된다. 삼권 분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미국 최초의 헌법입니다. 1787년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시기와 헌법이 제정된 시기 사이에 들어갈 일을 묻고 있는 문제죠. 이 선제도 다 미국 독립혁명과 관련된 게 냈기 때문에 참 좋은 문제예요. 촘촘히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렉싱턴 전투가 벌어졌다. 이 렉싱턴 전투는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가 최초로 충돌한 사건이었죠. 1차 대륙회의 이후에요. 1775년이고요. 2번 파리 조약이 체결되었다. 네, 독립선언서 발표 이후에 이제 쭉 전쟁이 지속이 되고요. 요크타운 전투에서 1781년 승리하면서 1783년 파리 조약으로 독립이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에 들어갈 일이죠. 독립을 해야 그 다음에 헌법을 만들고 또 새로운 국가 건설을 준비할 테니까요. 3번 초대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초대 대통령이 이제 헌법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게 1789년이고요. 4번 보스턴 차 사건은 독립전쟁이 일어나기도 훨씬 전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에 강화하던 거니까 아주 초반기의 일이에요. 네, 이전이고요. 1773년의 일입니다. 5번 제1차 대륙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제 13개 식민지가 최초로 필라델피아에서 모인 겁니다. 본국에 대항할 것을 결의했죠. 1774년이고요. 8번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이 프랑스 혁명의 문제 거의 8, 90%는 이런 국민의회인지 입법의회인지 국민공회인지 그 의회별로 일어났던 일을 구분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전개 과정을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초반부를 묻고 있어요. 루이 16세의 삼부회를 소집을 해서 그 어떤 혁명의 발단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바스티유 습격으로 이제 혁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혁명이 처음 시작될 때니까 아마 이쯤에는 국민의회가 결성이 됐다든지 하는 게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 바로 여기 테니스 코트에서 여기 나옵니다. 국민의회가 결성이 되고 이제 국민을 위한 헌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해산하지 않겠다라는 걸 결의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 금방 고를 수 있었나요? 나머지 오답도 한번 확인해 보죠. 네, 1번. 나폴레옹의 쿠데타는 이런 10년에 걸친 프랑스 혁명의 과정이 모두 끝난 뒤에요. 총재 정부를 뒤엎고 3명의 통령이 통치하는 통령 정부를 만든 게 1799년입니다. 2번 왕권 정지, 민중에 의한 퀼르리 왕궁 습격으로 이제 왕은 살아있으나 왕으로서의 권력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이게 혁명전쟁에서 계속 패배하면서 이런 일이 생겨났는데요. 입법의회 시기의 일입니다. 3번 테르미도르의 반동, 자코뱅파에 의한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이 국민공회의 공포 정치에 대한 반대되는 움직임이었죠. 이제 로베스피에르도 체포되는 국민공회 시기였고요. 4번 워털루 전투는 아예 나폴레옹 때 일이네요. 네, 나폴레옹이 백일천하를 하게 될 때 대프랑스 동맹군과 싸운 겁니다. 1815년 나폴레옹이 여기서 영원히 권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네, 9번 역시 프랑스 혁명 묻고 있습니다. 다음 법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국민공회가 루이 카페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국민공회가 나와 있는데 이 아마 루이 카페는 루이 16세를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국민공회는 루이 카페의 변호인단이 국민공회 판결에 대해 국민의 승인을 받게 해달라고 주문한 행위를 무효로 선고한다. 4조 집행위원회는 날이 밝는 대로 루이 카페에게 내린 명령을 통보하고 24시간 안으로 형을 집행하는데 뭐 조치를 취한다라는 거네요. 이제 루이 16세가 처형당하는 상황입니다. 1793년 1월 몇 개월간에 걸친 갈등을 통해서 처형이 결정이 되죠. 사실 공화정이 선포가 된 거는 1792년 9월이에요. 그러나 이 공화정 실시를 두고 이제 루이 16세의 거취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온건공화파인 지롱드파 그리고 과격파인 자코뱅파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알고 문제를 풀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됩니다. 제1공화정이 선포된 이후에 처형이 됩니다. 네, 요게 전에도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에서는 공화정이 먼저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루이 16세가 처형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자코뱅의 독주가 시작이 되죠. 네, 요걸 반드시 잘 기억해 두세요. 예전에도 기출이 된 적이 있었고 또 기출이 될 겁니다. 네, 1번 봅시다. 혁명재판소에서 발표되었다. 혁명재판소는 이 루이 16세가 처형당하고 자코뱅이 집권을 하고 나서 공포정치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법안보다 더 뒤의 일이죠. 네. 그리고 2번 지롱드파가 주도하여 의결되었다. 지롱드파는 온건공화파예요. 왕은 살려두자. 왕을 죽이자고 이야기했던 쪽은 자코뱅파입니다. X고요. 4번 인권선언이 처음 발표되는 계기가 된 건 네, 국민의회 때 일입니다. 1789년이고요. 5번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네, 자코뱅파의 공포정치를 반대하는 막는 움직임이 테르미도르의 반동이에요. 루이 16세가 처형되고 자코뱅이 집권하고 로베스피에르에 의한 공포정치가 시행이 되고 난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1794년 이건 훨씬 더 뒤의 일이죠. 마지막 문제 갑니다. 밑줄친 명령이 내려진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폴레옹은 영국과 일체의 통상 및 교통을 금하고 요것만 봐도 대륙봉쇄령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영국 국적을 가진 자는 누구나 프랑스 군대나 동맹국 군대에 점령돼서 발견되면 바로 포로로 삼을 것을 명령한다. 뭐 그림만 봐도 대략 키워드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1806년의 대륙봉쇄령 그거에 대한 배경을 찾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네. 4번이죠. 프랑스가 영국계 넬슨 제독과 붙었던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패배합니다. 뭐 이후로 다른 나라는 다 격파해요. 뭐 오스트리아, 뭐 프로이센, 뭐 러시아 다 격파하는데 영국하고만 이기지 못했죠. 1805년에 요 해전 이후에 대륙봉쇄령을 하게 됩니다. 한번 오답 확인해 봅시다. 1번 영국이 무적 함대를 격파하였다. 네, 영국의 절대왕 정식이 엘리자베스 1세 때 일입니다. 펠리페 2세를 때 일이죠. 1588년이고요. 2번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 실패하였다. 대륙봉쇄령을 어긴 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를 치러 간 게 이제 러시아 원정인 거죠. 1812년이니까 이 이후의 일입니다. 3번 쿠데타를 총해 총재정부가 수립되었다. 테르미도르의 반동 이후의 일이죠. 그래서 이것도 나폴레옹보다 이전 일입니다. 나폴레옹은 이 총재정부 시대 때 군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군인 출신으로서 총재정부를 뒤엎는 쿠데타로 집권을 했죠. 5번 영국 프로이센 연합부대가 워털루에서 승리하였다. 이 나폴레옹이 대프랑스 동맹군에 의해서 처음 패배한 게 라이프치히의 전투입니다. 이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이제 붙잡혀서 처음에는 엘바 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탈출해서 100일 동안의 천하를 누리고 다시 이 연합부대에 의해서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네, 이렇게 나폴레옹 문제까지 봤는데 나폴레옹 문제치고는 그래도 조금 평이하게 나온 편이에요. 더 어렵게 대륙봉 세력 뭐 자료 자체가 기출이 된 적이 있다거나 나폴레옹을 주면서 그때 다른 나라 상황을 묻거나 아니면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한 지도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도 충분히 더 이것보다는 레벨업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봐두고요. 이 부분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개념, 역사 과목은 첫째도 개념, 둘째도 개념, 셋째도 개념 잘 공부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